어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어르신 만남 뵌 지가 3주차가 되었네요. 자, 오늘 제 상강은 옥골마을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주간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신 것 같습니까? 오늘 그 보본당부터 해서 마지막 남은 구간 강의를 들으면서 옥골마을에 대해서 한 번만 듣지 마시고 동영상을 몇 차례 읽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저 건물이 지난해에 리모델링한 보본당 건물이 되겠습니다. 요 입구에 현판처럼 하얀 글씨가 보이죠. 거기에 이제 그 반개수록 최초 교정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음 장에서 설명 여기 되어 있지요. 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보본당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강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지난해에 옥골 마을에 대해서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보본당도 새롭게 정비를 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자, 요게 전의 모습이고요. 자, 지난해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보본당은 5대 손인 최흥문 선생께서 우리 입항조이신 대암 최동지 선생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가 건립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당과 제실, 포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에 이렇게 완전히 새로 중수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에 뜯었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석가래도 갈고 기둥도 많이 이제 좀 손을 봤습니다. 자, 여기. 그런데 지난해 2월 달에 전면적인 보수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지붕 종도리에서 상량문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귀중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창건기와 언제 지은지 중건기 내용이 2가지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새로 지었는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조금 바뀌었죠. 이 앞에 있는 이 이제 앞에 나무가 활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받쳐주고 석가래도 보면은 많이 좀 교체를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게 최근에 불과 한두 달 전에 완공된 보본당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보본당과 가장 관계되는 것은 이 바로 반개수록입니다. 반개수록과 보본당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반개수록은 바로 반개유형원 선생이 우리 칠학의 창시자라고 하지요. 이 반개유형원 선생의 개혁료를 집대성한 책이 반개수록이 됩니다. 자, 반개라는 것은 유형원 선생의 호입니다. 수록은 그때 개혁적인 내용을 18년 동안 기록한 게 수록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 후기가 되면서 사회 체제 전반에 이런저런 그 왕조에 대한 병폐가 이건 이제 자기가 글로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형문 선생은 원래 서울에 계셨습니다. 서울에 계셨는데 과거 시험에 낙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라도에 있는 부안에 은거 생활을 하면서 31살에 이제 그 반개 수록을 집필하기 시작하여 18년 동안에 걸쳐서 1670년에 반개 수록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혁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왕조에서는 금서로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3년 뒤에 52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 나오지 못하고 그 후손들끼리 몇 부만 필사하대서 후손들에게 그냥 입소문 타고 전해질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흥원 선생께서 5대손인 최흥원 선생께서 최흥원 선생의 어머니 진외가가 문화유씨입니다. 반개유형원에. 그래서 인척관계를 통해서 최흥원 선생의 아들인 최주진이가 서울에 가서 최흥원 선생 집에 가서 몇 부 필사되어 있던 것을 한지를 빌려서 집에 와서 20년 정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부인동 향락할 때도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완성되고 딱 100년 뒤인 딱 100년입니다. 정확하게 1770년에 영조 임금이 이제 계획을 하고 싶어서 이 반개 수록을 간행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간행을 못 하잖아요. 이 내용을 숙기를 하고야 이게 교정이라 하는 그 자구도 고치고 내용도 고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반개 수록을 연구하는 분이 누군가 전국에 수소문을 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 대구 땅에 옥골 마을에 있는 최흥원 처사라는 사람이 이 반개 수록을 가장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걸 알고 감사를 통해서 최흥원 선생한테 간행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정청을 만들 장소가 없어서 보건당 서쪽 방에다가 이 교정청을 설치해서 최초 초건을 교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와서 해서 당시에 이제 반개 수록을 해서 26건 13책으로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1776년에 영조 임금이 승하시고 정조 임금이 이제 그 취임을 하셨습니다. 정조 임금이 나중에 사서상경을 여기에 대한 보답으로 최흥원 선생한테 선물로 줬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숭모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한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 옆에 건물이 포사 건물입니다. 아까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동편에. 자, 포사 이제 건물 옆에 보건당 건물 뒤에 이렇게 대묘라고 해서 이쪽에 좌측에 3칸, 우측에 1칸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불천이 사당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3칸은 최흥원 선생을 모시는 사당이고 먼저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대 손인 4대 봉사밖에 못하니까 5대 손인 입향조 최동집 선생이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1칸짜리 사당을 따로 지어서 별도로 지었다고 해서 별묘라고 하는데요. 그 뒤에 지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사 공간은 동쪽에 짓고 서편에는 살린 공간으로 하고 있는 게 음양오행설에 따라서 그렇게 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3칸을 지어서 최흥원 선생님과 우대 4대 봉사의 위패를 여기서 신주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1칸짜리는 이게 이제 입향교인 최동집 선생을 모시게 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사 공간은 동편에 모시고 서편에는 살린 공간으로 배치하는 것이 옛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동쪽에서 바라본 벽불고택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보분당까지. 자, 그 옆에 포사 건물 옆에 이제 이쪽이 보이는 게 바로 이제 동쪽에 있는 하천입니다. 동계라고 해서. 근데 이 동계라는 것은 최흥원 선생이 아들이 40살에 요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최흥원 선생이 이 정자를 하나 지어줬습니다. 학문을 기르는 위한 정자로. 지금은 이 후손들의 학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는데요. 보통 어르신 여러분, 이 정자를 보시면 보통 마루는 가운데 있습니다. 양쪽에 방을 배치합니다. 근데 이 집은 좀 특이하지요. 그죠? 이쪽에 동쪽에 마루를 배치했습니다. 이런 건물은 아마 처음 보실 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 동쪽에 있는 문을 열면 동쪽 계곡이 보입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 동계정입니다. 진짜 아름다울까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름답죠? 제가 지난해 그죠? 은행나무가 필 때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창문을 저쪽에 마루에 내어서 동쪽 겨울을 봤답니다. 이 동계정이라는 것은 최주진의 호가 동계입니다. 그래서 동계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마루에서 제가 한번 또 한 컷 해봤습니다. 지붕이 보이지요? 마루에 앉아서 문을 열고 이렇게 동쪽 겨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신선이 노는 듯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반들은, 이 선비들은 이 동쪽 겨울을 활용하고 서쪽에 있는 석에는 부녀자를 위한 공간으로 배려했다고 합니다. 자, 요게 이제 동편에 있는 안채 옆에 숭모각이라고 유물을 보관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게 숭모각입니다. 자, 유물 중에 한번 보시면은
이제 반개수록 초고가 한 질 보관되어 있지요. 두 번째.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이제 유명한 유물은 성학십도라고 있습니다. 병풍인데요. 이거는 태격이양 선생께서 68살에 이제 그 만든 병풍인데요. 68살에 14대 임금인 선조 임금이 17살로 취임을 했습니다. 근데 태계이양 선생부터 옆에서 보필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70이 사실 살기가 어려운데 500년 전에 70 산다는 건 어렵잖아, 그죠? 그런데 태계이양 선생이 68살에 제가 기운이 세서 가까이 모시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도 부탁을 해서 68살에 그 도산 서당에서 제자들을 양성하다가 잠시 올라가서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서 69살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양에서 내려와 마지막 여생을 보시다가 70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만든 게 선조 임금을 위해서 그 선정을 베푸기 위해서 10개의 병풍으로 만들어진 것이 성학십도입니다. 그 병풍이 한 질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고 나머지도 여기에 그 여러 가지 그죠? 유물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리려고 했던 정려각이 되겠습니다. 정려각이 마을 이제 중간에 해안나무를 지나가면 가운데 있는 게 요게 정려각입니다. 자, 요게 정려각 앞에서 본 사진이 되고 저 뒤에 건물이 전망대가 되겠습니다. 정려각 안에 들어가면 홍패가 있는데요. 요게 홍패 안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홍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문 선생의 효자비를 이게 이제 비각인데요. 정조 임금이 돌아가신 지 3년 뒤에 이 비각을 이제 세워준 것입니다. 홍표를 주면서. 자, 홍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효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제 내용을 한번 제가 번역을 해 보았습니다. 자, 효자 옆에 나오지요. 자, 정, 제일 위에 정자가 높습니다. 그죠? 정은 돌아가시고 나오는 게 정직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살아계실 때 벼슬보다 높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정을 항상 먼저 합니다. 학원에 가면은 12정려각이라고 있습니다. 설레마을에. 거기도 가면은 이런 체제로 정려각이 되어 있습니다. 정, 통정대부, 승정원, 자승지 겸 경련 참창간, 행은 살아계실 때 했던 벼슬입니다. 나중에 정조 임금의 세자를 도와달라고 해서 이기 사익찬을 벼슬을 했었습니다. 78살에. 그래서 요 잠시 했던 벼슬이다. 이래서 최흥원 지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농년서당은 옥골 마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인사 밑에 용수동에 있는 서당이 되겠습니다. 이 서당은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은 입향조 있잖아, 그죠? 그때 이제 최동집 선생이 만든 서당인데요. 이분이 이제 명나라와 청나라가 교체기에 해서 명나라가 청나라인데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오랑캐인 청나라를 모시지 않겠다. 해서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연호가 숭정입니다. 그래서 숭정처사를 벼슬하지 않고 있는 걸 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숭성처사를 자처하면서 용수동에 들어가서 서당에서 제자를 가르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농자가 기머거리 농자입니다. 모든 것을 길을 닫고 연못과 함께 살겠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 글씨가 이 체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전서체라고 하는데 미수허묵이라는 분이 이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자, 농양 서당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용수동에 있는데 최동집 선생이 부학을 지도하는 곳인데 제가 지난 강좌에서 5대 손인 백부람 최홍은 선생이 아버지 3년상을 지나고 34살 때 이쪽에 마을에 갔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서당을 중수해서 그 이듬해에 부인동 향약을 시행했던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서당은 여기에부터 500m 아래곳에 있었는데 그때 홍수가 나서 이제 파손이 되어서 500m 위로 와서 이 농년서당을 일제시대 때 새로 지어서 지금 옮겨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최영문 선생의 업적 중에 하나가 향약입니다. 향약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35살에 부인동 향약을 만들어서 이 향약이 6.25 전쟁 전까지 300년 동안 이 5개의 마을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동약이 되겠습니다. 만든 사람은 최흥원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향약하면은 우리가 사강령이라고 덕업상거 그죠?
그 다음에 가설상규, 예속상규, 한날상규 이런 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여기와 더해서 자기가 부인동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부인들을 부자를 만들까 해서 동경하는 게 뭡니까? 동네 공동 밭입니다. 그죠? 일부를 매각해서 그 기금으로 창고를 2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드는 창고가 성공고와 혈민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금으로 동민들의 세금과 부역을 충당하고 혈문고를 만들어서 없는 사람에게 흉년에 구했다. 이게 이제 2개 만든 것이 최영원 선생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강당을 만들어서 그죠? 제자도 양성하게 된 겁니다. 요 건물 앞에 공전비라고 해서 공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의 공동 밭이란 뜻이요.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 표식해 놓았습니다. 자, 이상 3주에 걸쳐서 옥골 마을에 대해서 어르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주 이 옥골 마을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분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 도동 측벽나무 숲에서 다시 어르신 여러분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